안녕하세요. 교양대학 교수 심지현입니다. 글쓰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얀 종이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얀 지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걱정이 앞서게 되지요. 오늘 강의는 주제에 적합한 글의 소재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글쓰기 연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주제에 적합한 글의 소재를 찾거나 만들어냅니다. 이를 내용 생성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논문 등을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질문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혹은 관찰을 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자료 찾기나 질문하기, 관찰하기는 지금 여기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라 이번 강의에서는 발상모기와 생각지도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생성해보고 글쓰기와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발상모기와 생각지도 그리기를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모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사고력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집단 자유 발상법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은 되게 일반적으로 혼자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침묵하는 사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3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섯 명에서 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무엇인가 주제와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또 남의 의견에 비판을 하는 대신에 그 의견을 더 변형해서 발전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사소한 생각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글쓰기의 아이디어 생성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 아까 아이디어의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생각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형을 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상모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이디어의 양, 많은 것을 쏟아내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러면서 주저없이 틀에 박힌 생각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브레인스토밍 훈련을 하실 때는 절대로 이 생각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집단 자유 연상법인 이 브레인스토밍은 글쓰기를 하실 때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예컨대 봄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봄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봄과 관련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메모를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단지 다만 시간을 길게 두지 마시고요. 타이머를 설정하셔가지고 2분, 3분 안에 결과물을 쏟아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결과예요,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봄에 대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성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뒤에 과정들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글쓰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만 가지고는 글쓰기를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브레인스토밍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나열해 놨을 뿐인 거잖아요.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생각지도 그리기입니다. 생각지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도식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비슷한 것끼리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자, 가지치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뭘 먼저 하시냐면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발상 모으기를 해놨는데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일단 한번 묶어보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자, 개나리꽃, 벚꽃, 봄에 피는 꽃, 프리지아, 또 뭐가 있나요? 꽃과 관련된 게, 네, 꽃놀이가 있네요. 요렇게 이제 관련 있는 것끼리 다발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생각 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다발짓기의 결과물이고요. 이 다발짓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1절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기념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기념일은 기념일인데 제가 가지를 다르게 해놨죠. 3.1절은 국가적인 기념일인 거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좀 사적인 거라서 이렇게 공적인 거와 사적인 기념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 도식화를 이렇게 채워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브레인스토밍의 결과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관련 없는 것끼리 잘라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글쓰기를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나는 봄에 기념일에 대해서 자신 있어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봄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쪽이 좀 관심이 있네요. 이쪽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나머지 버리시고 요거 가지고 글쓰기 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글쓰기를 하느냐 넘어와 보세요. 어떻게 글쓰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이 핵심 키워드가 일단 드러나 있잖아요. 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요 키워드가 들어가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문장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봄바람이란 단어를 넣어서 사람들은 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봄바람을 쐰다. 됐죠? 만드실 수 있겠죠? 다른 문장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산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전거를 타며 봄바람을 만끽하는 객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꽃놀이를 넣어서 꽃놀이에 지친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나면 제가 요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으면 되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단락이 되는 거니까. 문장을 연결하면 되는데 단순히 이 문장들을 연결하자고 하니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글을 쓰면서 고치시고 우리는 지금 뼈대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한 뼈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이시면서 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고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은 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봄바람을 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민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글을 쓸 때 어떻게 고쳐보느냐. 청주 시민들은 이렇게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청주 시민들은 무심천에서 제각각 봄을 맞이한다라고 고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썼는 문장들은 뭐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살렸어요. 그럼 뼈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봄을 맞이한다.
갑자기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조금 살을 붙여보는 거죠. 차디찬 겨울을 지낸 무심천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니까 봄을 맞이한다, 봄바람이 불어온다. 이곳에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나들이 하는 사람들, 꽃놀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심천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시민들은 그 봄을 만끽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단락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이 글은 두갈식이에요. 두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소주제문을 앞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건데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갈식을 제시했냐 하면 이 두갈식은 글을 쓰는 사람, 글쓴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글쓰기가 쉬워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갈식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독해 과정 속에서 오해를 하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갈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정보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어서 두갈식으로. 그리고 글쓰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일단 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앞에다 던져 놔놓고 뒷받침 문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갈식으로 쓰라고 여러분한테 이 예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레인스토밍과 생각 지도를 그리고 나서 한 문장 쓰기가 되면 뼈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글쓰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생각 지도를 그리시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단락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